손흥민 선수의 재계약이 지연이 되는 와중에 스페인 쪽에서 손흥민 선수를 원한다는 썰들이 계속해서 이게 뭐 저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보도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고, 그런 와중에도 손흥민 선수 재계약에 대한 보도가 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스펜스가 재계약을 했어요, 토트넘. 제드 스펜스. 네. 근데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 좀 없다 보니까 이런 이적설도 우리가 마냥 외면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좀 소재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며칠 됐는데요. 네. 며칠 전에 이제 스페인 매체에서 데쿠, 예전에 차비랑 같이 미드필더로 뛰었던 데쿠가 지금 단장이죠. 네. 예, 데쿠 단장이 손흥민이 이제 FA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영입전을 이제 들어간다, 혹은 뭐 이미 들어갔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어요. 뭐 피차헤스, 뭐 까탈루냐 라디오 뭐 이런 쪽에서 나와서 국내에서는 이제 공신력이 이렇게 높진 않다. 그쵸. 그냥 흘려드려야 된다. 손흥민이 바르셀로나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일단 먼저 전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어떤 선수든 어떤 팀에 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나왔을 때도 비슷하게 좀 비꼬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뭐 이해는 합니다만, 어떤 팀에서 이를테면은 뭐그 음바페나 혼란이나 뭐 이런 급의 선수들만 노리는 게 아닙니다. 빅클럽이라 하더라도 다 이제 구색이 필요하고, 또 팀의 스타일이나 아니면 어떤 전략에 따라서 뭐 탑급 선수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선수도 필요하고, 혹은 겹치는 포지션이라 하더라도 감독이 뭐 다르게 쓸 수 있는 보관이 있다거나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이적설은 물론 결과적으로 말이 안 되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적설이 나오면 안 되거나 나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 없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 그럼요. 네, 그 전제를 깔고 어쨌든 현지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저는 다룰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아예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저희가 오늘 특별히 소재를 한번 올려놓은 거고요. 오히려 네. 반대로 그 잉글랜드에서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그 공격수 출신의 이안 라이트가 네네. 이번 이적설 때문에 이제 생각이 났는데, 한 몇 년 전, 4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손흥민은 오히려 레알, 바르셀로나 이적설이 더 나와야 되는 선수인데 네, 20년도에 보도가 나왔었죠. 그게. 이렇게 안 나오는 게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사실 이 정도 실력인 선수면 이적설 맨날 놔도 안 이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개적으로 본인이 이제 로열티를 토트넘에 계속 보여줬고, 또 토트넘이라는 팀이 그 레비 회장의 그 어떤 교섭 시장에서의 악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난공불락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선수를 데리고 오려면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레비를 그 교섭을 해야 된다는 거를.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 보면, 물론 토트넘이 이적을 보낸 선수도 많이 있지만 다른 비슷한 레벨에 있는 팀들에 비해서 토트넘 소속 선수들이 실질적인 이적 제안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아요. 예,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주전급 선수들이 떠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이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떠나는 경우들이 많고, 그만큼 레비 회장이 잘하는 거죠, 팀 입장에서 보면. 아우, 저 감독, 저 회장의 협상이 피곤하다, 물어보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 그 모드리치 크로아티아에서 데리고 올 때 그 되게 유명한 썰이죠. 아, 뭐 있어요? 예, 모드리치 그 영입할 때 모드리치 원 소속팀 구단 그 고위층이랑 같이 사진 찍고 뭐 하면서 그 사인 티셔츠 같은 거 들고 막 이렇게 주고받고 했는데, 나중에 이적료를 입금할 때 그 티셔츠 값을 빼고 보냈어요. 뭐 그런 정도로 띠용. 네, 상당히 좀 깐깐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성기 나이 때는 이적설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없었는데, 최근에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명확합니다. 일단 이적료가 없이 영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니까 그 각을 보고 이적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FA로 풀릴 가능성이 지금 존재하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데쿠 단장이 주도해서 뭐 교섭을 뭐 했네, 뭐 할 거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정도면 구체적이면 정말 실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추측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네. 네. 뭐 동시에 이제 원래부터 조금씩 있었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설도 같이 좀 점화가 돼서 네. 여기도 있었어, 여기도 여전히 관심을 놓지 않았어, 이런 보도도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일단 바르셀로나 관련된 거를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보도 내용도 뭐 그 이상 진전된 건 없고, 그 제가 좀 알아본 바에 의해서도 바르셀로나는 현실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일단 바르셀로나가 재정적인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럼요. 네. 네, 그 뭐 수년 동안 이어져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수년 동안 선수 영입도 FA 위주로 했고, 뭐 선수들 급여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다른 구단들에 비해서 룸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돈이 없는 건 아닌데 그
저 스페인 리그에 굉장히 빡빡한 셀러리 캡 규정에서의 어떤 룸이 없는 거죠. 네. 캡룸이 없어서 이번에 다니올모 한 명 영입해서 등록하려고 3명 내보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썰이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영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뭐 쿼터 얘기도 나오죠. 쿼터도 뭐 내보내서 만들 거고 뭐 급여 룸도 당연히 어떻게든 할 거고 그리고 지금 스페인 쪽에서 그 아틀레티코도 그렇고 얘기 나오는 게 아틀레티코는 지금 거의 뭐 공개가 되기도 했지만 한국 선수를 영입을 하고 싶어 해요. 그 어떤 이제 마케팅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그냥 마케팅 용으로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주전급으로 뛸 수 있는 선수 중에서 선수를 영입하겠다는 내부적인 방침이 있다고 합니다. 어허. 그래서 손흥민 선수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실제로 아직도 포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FA로 풀렸을 경우라는 전제가 물론 있지만 네. 그 리스트는 있는 것은 제가 이제 아틀레티코하고 소식통. 거래를 많이 하고 뭐 지금 그러니까 소통을 많이 하고 음. 이러는 쪽을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들 뭐 알고 계십니다만은 리스트에 올라 있다고 해서 이적이 성사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과정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단계에서 뭐 어느 정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한마디로 구란 아니라는 거고요. 아니 땐 굴뚝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는 한국 기업들하고도 일을 많이 했었고 그럼요. 예. 지금도 뭐그 스폰서. 기업들이 스폰 들어가 있고 이런 곳이고 또 마드리드 연고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바르셀로나 썰은 넘어야 될 산이 더 많지만 아틀레티코는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엿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이 모든 것 전제 조건은 손흥민 선수가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걸림돌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적료가 발생을 하는 조건이면 쉽지 않을 거고요. 그럼요. 두 번째로는 손흥민 선수의 급여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본인의 가치에 비해서 제대로 못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라리가에서 영입을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요거를 뭐 셀러리 캡도 있고 또 재원 마련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또 넘어서야 되는 과제가 있어서 하여튼 쉽진 않은데 아무튼 그렇게 노리고 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마음이 뭐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재계약이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정말 이렇게 FA로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다른 팀들이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달려들죠. 그렇죠. 이 두 팀 외에도 뭐 스페인이건 뭐 다른 나라가 됐던 간에 충분히 노릴 만한 그런 검증된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네, 몇 년 전부터 네. 계속 얘기해 온 게 손흥민 선수가 이적설이 날 수 있는 팀이 많지 않습니다. 네네. 뭐 애매한 아까 얘기한 뭐 이렇게 뉴캐슬 빌라 이런 팀들 이적설 날 수는 있지만 그 팀들이 이적설이 났을 때 손흥민이 어떤 경력의 점프가 아니잖아요. 업그레이드나 그 이 아래잖아요. 그 아래.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그러니까 저는 손흥민 선수의 어떤 주요한 매력 중에 하나는 자기가 한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선수잖아요. 프리미어리그 다른 팀으로는 이적을 안 할 것 같아. 여기 주장까지 했고 토트넘을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유니폼을 입고 뛰는 손흥민의 모습을 본인 스스로 별로 보고 싶어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떠나면 해외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해외 네. 팀 중에서 갈 수 있는 팀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네. 특히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는 거기에 셀러리 캡 때문에 아틀레티코나 바르셀로나도 어렵다는 거지. 애초에 기본 재원 자체가 레알, 바르시아, 아틀레티코 빼고는 아예 못 삽니다. 그냥 불가. 그냥 불가고 네. 손흥민급을 건드릴 수 있는 팀은 없습니다. 예. 이탈리아에서도 건드릴 수 있는 팀 한 서너 개. 네. 독일의 바이언 하나.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이렇게 해서 딱 생각나는 거 10개 이하. 이게 전부예요. 나머지 팀들은 손흥민 이적설을 아니면 사우디. 그렇죠. 아니면 이제 유럽 벗어나는 거죠. 거기서 빼면은 손흥민 이적설이 나는 게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면은 뭐 스페인 하면 아틀레티코, 이탈리아 하면 인테르 이렇게 몇 개밖에 날 수 없는 거죠. 레버쿠젠 얘기하시는데 레버쿠젠하고는 그렇게 좋게 헤어지지 않아가지고 뭐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네. 저기도 제가 그럴 재원이 있는 팀이 아닙니다. 그런 규모의 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당장은 아니지만 수년 내에 은퇴를 생각을 해야 되는 나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뭔가 뭐 본인이 생각하는 낭만의 길을 택하는 과정에서 뭐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뭐 쉽지 않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저희가 이렇게 주절주절 했던 얘기의 이제 핵심은 스페인에서 나오는 보도가 여러분 굳이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구라게사를 스페인에 있지도 않고 스페인과 인연도 없는 손흥민을 데려와가지고 그렇게 꾸준하게 기사가 나온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아예 실체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충분히 어떤 팀이 됐든 그 거론 내지는 잠재적인 후보군에는 포함이 돼 있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인정을 해도 좋지 않나. 예, 그 얘기를 했고 그 전제에서 그 두 팀으로 가는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본 건데 뭐 이게 네. 뭐 이제 많이 쓰는 말로 킹능성은 존재한다. 네. 네, 킹능성은 있다. 근데 아직까지 뭐 FA 여부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아직은 가능성은 높은 수준은 아니다. 다만 정말 예, 가서 손흥민 야말 손흥민 그리즈만 이런 조합을 볼 수 있다면 그 굉장히 좀 약간 설레지 않습니까? 그럼요, 흥분되는 일이죠. 네, 그래서 좀 그런 어떤 가능성을 떠올리게 하는 선수라는 게 또 손흥민의 위상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 이적설은 네, 뭐 계속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열광하거나 막 와 흥분할 정도는 아니지만 네. 지켜볼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